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홍태입니다. 자, 오늘 아침 출근길 흐렸는데요. 오늘도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합니다. 나오실 때 우산 챙기셔야 되겠고요. 자, 예상 강수량 내일까지 영서 남부 지역은 30에서 80mm 정도가 내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 또 곳에 따라서는 150mm 이상까지 내리겠다고 합니다. 또 중부 지역 이 비가 오기 전까지는 기온이 상당히 오르겠네요. 오늘 낮 기온은 27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죠. 강원도 내 주요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전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7일차로 이제 오늘 접어듭니다. 정부와 원주시의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처와 사용 방법, 또 지급 시기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실외 공공시설들이 운영을 점차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이 국내 첫 번째 산악자전거 복합파크죠. 원주 산악자전거파크도 재개장을 했다고 합니다. 재개장 이후의 상황 어떤지 또 점검해 보도록 하죠. 5월 18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은행창과 전국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재난지원금에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 첫 주인 오늘부터 20일까지는 온라인과 마찬가지로 오부제가 적용됩니다. 또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물카드의 신청은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용, 체크카드 충전은 또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무승 강원도지사가 정부 재난지원금 미신청에 따른 기부보다는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역에서 전액 소비해 소상공인들을 살리자고 여론 형성에 나섰습니다. 특히 기부 말고 지역 내 소비를 제한하면서 소비 활성화를 권장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역 사랑 상품권을 수령해 플라이 강원 항공권 구매를 비롯해서 전통시장, 장보기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월군이 드론 클러스터 영월 실현을 위한 올해 드론 산업의 육성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습니다. 군은 먼저 드론 공영 및 드론 비행 시험장 활성화를 위해서 드론의 상용화와 각종 규제 및 문제점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자, 이번 주 또 도내 주요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박진호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영월의 상동 텅스텐 광산 지난 1993년에 문을 닫았었는데 굉장히 오래되었군요. 근데 이번에 캐나다 광물 기업의 대규모 개발 투자로 다시 문을 열 것으로 또 기대가 모아지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영월 상동 텅스텐 광산이 캐나다 광물 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27년 만에 문을 다시 합니다. 강원도와 영월군 알몬티 대한중석은 지난 7일 강원도청에서 투자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상동 텅스텐 광산 개발에는 1,300억 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 광산에는 현재 5,800만 톤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텅스텐이 매장돼 있는데요. 품질 또한 세계 텅스텐 평균 품위의 약 2.5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품질이 좋아 1950년에서 70년대 전 세계 텅스텐 생산의 20%를 점유했었는데요. 1993년 중국의 시장 개방과 광물 가격 덤핑으로 문을 닫았었다고 합니다. 네, 이 가격 경쟁에서 밀린 거였군요. 아직 매장량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요. 자, 그런데 뭐 텅스텐은 뭐 자동차나 철강, 우주항공 관련 산업 정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뭐 앞으로도 정말 이 사용 가능한 산업 범위는 계속해서 더 넓혀지고 있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영월 텅스텐은 과거에 자동차, 철강, 에너지, 의료, 우주, 항공 등에 많이 쓰였는데요. 앞으로는 전자, 반도체,
LCD, LED, 스마트폰 등에도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관계자는 히토리와 함께 화이트리스트 품목의 핵심 광물 자원인 텅스텐은 최근에 세계적으로 핵심 산업 전략 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현재 알몬티 대한중석은 420억 원을 들여 광맥 조사, 시추 시험용 공장 건설 등 사전 준비를 마친 상태고요. 2021년까지 갱도 굴진, 정관 공장 등을 건설, 시험 가동을 거쳐 2022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텅스텐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네, 이미 상당한 금액이 투자되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좀 기대를 하겠고요. 자, 또 봄철에 산불 예방과 자연보호를 위해서 통제되었던 이 강원도 국립공원 고지대 탐방로 출입 이제 허용이 되었군요. 예, 맞습니다. 예. 봄철 산불 예방 등을 위해 지난 3월 2일부터 통제됐던 오대산과 치악산, 태백산 국립공원의 고지대 탐방로 출입이 지난 16일부터 허용됐는데요. 예, 이번 조치는 산불 조심 기간이 지난 15일로 종료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예, 이에 따라 지난 주말 많은 관광객들이 국립공원 고지대 탐방로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이번에 출입 통제가 해제된 탐방로는 각 국립공원 사무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구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통제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것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설악산 국립공원의 경우 통제 기간이 이달 말까지로 다음 달 1일부터 출입이 허용되는데요. 예, 설악산 국립공원은 인근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데다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이 이어지는 지형적인 특성을 고려해 올해부터 출입 통제 기간을 늘렸다고 합니다. 한편 각 국립공원 사무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와 산 정상과 쉼터 등 밀집 장소에서 오래 머물지 않기, 탐방로 우측으로 한 줄 통행하기,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탐방객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이 토지문화재단, 토지문화관 문화기획자 양성 심화과정도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있군요. 예, 맞습니다. 토지문화재단이 토지문화관 문화기획자 양성 심화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양성과정은 지역 문화예술 행사와 축제에 관심 많은 시민과 대학생이고요. 심화과정은 문화기획자 양성과정 수료자와 문화예술단체 실무자 등입니다. 강좌는 6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매주 셋째 주 토요일에 토지문화관에서 진행되고요. 문화기획과 스토리텔링, 문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등 문화기획자로서 현장 경험과 노하우 등을 배울 수 있는 강의와 토론, 체험 실습 과정 등으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네. 이 수강 신청을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우선 김선철 감작꽃 스튜디오 대표의 지역과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 지역 문화기획을 위한 창의적 역량훈련 등의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류재현 뉴스 대표의 성공하는 상상, 실패하는 상상, 김원식 문화평론가의 문화 콘텐츠와 스토리텔링, 김인정 방송작가의 어떤 이야기의 공동체가 될 것인가 등의 강의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청은 토지문학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6월 1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고요. 별도의 수강료는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의 박진호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정부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난주부터 지급되고 있죠.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는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했다면 오늘부터는요. 현장에서 각 주민센터 등에서 또 신청하고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또 원주시도 시민 27만여 명에게 8만 원, 1인당 8만 원 상당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기로 했는데 좀 전반적인 일정과 또 향후
좀 그 업종 제한도 있습니다만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난주부터 신청도 했고 또 지급도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오늘부터는 현장 신청 또 수령도 가능하죠. 네, 정부가 전국의 2,171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지원금은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 혹은 선불카드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 중 하나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로 받을 경우 오늘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점포를 찾아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을 경우에는 오늘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한 뒤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 동안 26만여 가구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고요. 전국에서는 997만여 가구로 약 28%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네. 저희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이제 그 소비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좀 어디가 이제 해당되죠? 네, 긴급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지급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로 받을 경우 등록된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용 가능하므로 사용처가 가장 많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전자 판매점, 그리고 유흥업소에선 사용할 수 없고요. 온라인 쇼핑몰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배달 거래도 긴급 재난지원금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음식점이나 카페, 편의점 등 많은 곳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긴급 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되지 않은 전액은 모두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됩니다.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을 받은 경우 보통 하루에서 이틀 후에 포인트가 지급되는데요. 해당 업종에서 결제를 하면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 해당 업종이 아니라면 자동으로 본인의 카드에서 금액이 빠져나갑니다. 실제로 꽤 많은 음식점과 카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사용 방법이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상인과 시민에게 듣겠습니다. 많이 여쭤보러 오세요. 많이 여쭤보러 오시고 근데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좀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설명드리기도 합니다. 글쎄요. 그 표시는 잘 모르겠고 그냥 타 지역 카드를 쓰면은 사용 불가라고는 뜹니다. 손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평소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매일 매출 보면은. 80만 원이요. 포인트는 확인해 보니까 그 다음 날 들어온 것 같아요. 충전됐다고 그 문자 메시지는 안 떴어요.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이라고 얼마 사용했다고 뜨더라고요. 문자 메시지가. 마트나 재난지원금이 사용 안 되는 데에서는 타 지역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쓴 카드 사용 내역으로 문자가 뜨죠. 카페 같은 데, 외식하는 데 사용하고 편의점 같은 데도 바로바로 되고 쓸 데가 많더라고요. 네. 자, 정리를 하자면은 강원도민들은 이 강원도 내에서만 이제 사용이 가능한 것이고요. 또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 대형전자 판매점, 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체육시설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지금 약간 다른 분야는 좀 저희가 이해가 갑니다만은 헷갈릴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이 당구장이라든지 탁구장 같은 곳은 이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골프 스크린 연습장 많이 가시잖아요. 이곳은 사용이 안 됩니다. 착각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또 원주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부터 온라인 사진 접수를 또 받고 있군요. 네, 원주시도 긴급재난지원금 8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총 27만여 명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돼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정부나 강원도가 소상공인,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추가로 지급했던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원주시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늘부터 원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전 접수를 할 수 있는데요. 다음 달 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8만 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대주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방문하면 됩니다. 이 선불카드는 원주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요. 정부가 지급한 긴급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사용처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선불카드 역시 사용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입니다. 선불카드를 해당 업종이 아닌 곳 혹은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경우 사용 불가라는 문구가 뜬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 재난지원금도 오늘부터는 현장 신청,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로 받을 경우 오늘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점포를 찾아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을 경우에는 오늘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원주시의 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이 되고요. 이제 사전 신청을 하면은 다음 달 초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점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지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47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생활 속의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요. 실외 체육시설, 또 자연휴양림 등 실외 공공시설들의 운영이 순차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내 첫 번째 산악자전거 복합파크죠. 원주 산악자전거파크도 좀 재개장을 했다고 하는데 좀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산림과의 정금철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그 원주 산악자전거파크 이게 언제 개장된 겁니까? 좀 전반적으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원주 산악자전거파크는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울창한 산림과 기존의 임도시설 등 산림시설을 국민 건강과 여가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자 2017년부터 조성을 시작해서 2019년 5월에 완공하여 개장한 자전거 복합시설입니다. 네. 장소는 신림면 황준리 구 창촌분교 부지를 리모델링해서 캠프시설을 만들었고 총 44.2km의 국제 규격을 갖춘 코스로 조성해서 크로스컨트리, 다운힐, 장애물 코스, 펌프트랙 등 다양한 산악자전거 코스를 즐길 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제1회 원주시장배 산악자전거대회, 산림청장배 산악자전거대회 및 국가대표 전지훈련 유치, 동호인 활동 지원, 초보자 강습 등을 통해서 약 8천여 명의 인원이 이용하는 등 성공적인 산악자전거 시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개장을 해서 또 이렇게 산악자전거의 어떤 성지로 메카로 자리매김하고자 했는데 네. 해가 바뀌자마자 이제 코로나19로 다 이제 폐쇄되지 않았었습니까? 네. 자, 이런 가운데 운영이 중단되었다가 지난 9일에 또 재개장을 했습니다. 지금 네. 그 뒤로 좀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 것 같습니까? 저희가 5월 9일날 개장을 했는데 네. 그 이후로 이제 주말마다 좀 비가 계속 왔거든요. 아, 주말마다 그래서 비가 왔었나요? 예, 그래갖고 예. 현재까지 방문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평소에 이제 산악자전거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이나 산악자전거 동호인들로부터 되게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문객들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따로 입장료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입장료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네. 그러면은 애초에 이렇게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이렇게 조성을 한 겁니다만은 네.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방문객들이 많고 이용객들이 많아지면 일단 원주시 관광에 이직을 담당할 테고요. 네. 그다음에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나 이런 데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네. 또 실림면 지역에는 그 지역에 캠프나 일반 휴양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MT를 타러 오시면은 숙박을 하신다든지 식사를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관광 원주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습니까? 예,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분들 또 이렇게 좋은 곳을 또 조성해 놓으면 그만큼 많이 방문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하게 됩니다만은. 네. 자, 그런데 재개장 시점이죠. 지난주 주말부터
뭐 이태원 클럽을 시발로 해서 또 코로나19 네. 감염이 좀 많이 확산되면서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이런 부분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도 뭐 고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개장을 할 때도 뭐 우리시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당초의 각종 행사나 대회, 프로그램들을 현재 이제 연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이용객들의 밀접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 캠프 내 휴게실이라든지 샤워장 등 실내 시설물은 개방을 못했고요. 감염 위험이 낮은 야외 시설인 산악자전거 코스만 개방해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완전 개장은 못하고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또 외지의 방문객들도 우리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또 이제 그 시민들의 또 여가 생활을 위한 어떤 그런 인프라로도 우리가 충분히 또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이 원주 시민들 대상으로 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올해 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산악자전거 무료 교육과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을 위한 MTB 미니게임이나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산악자전거와 캠핑 어울림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그 산악자전거 무료 교육은 파크 내에 항상 선수 출신 원주시 공무원 2명을 배치하고 있고요. 그 펌프 트랙 등 기본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하고 한 10대의 교육용 자전거, 산악자전거, 그리고 안전보호 장비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 시민이라면 언제라도 누구나 원주시 홈페이지에 MTB 강습 예약으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네. 자, 근데 산악자전거 하면요, 소위 이 허벅지가 터질 듯한 그런 스펙을 잘 하시는 분들만 도전하시는 거 아닙니까? 일반 이런 그 하체 운동이 이렇게 아주 튼튼하지 못한 분들은 좀 버거운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 막 각종 대회나 행사 후에 이제 방문객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 봤습니다. 하지만 예. 그 기존에 개설된 코스가 저희가 이제 국제 규격을 갖춘 코스다 보니까 초보자들이 좀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원주시에서 이제 초급자나 입문자,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와서 즐길 수 있는 코스 개발이 좀 필요하다. 이런 판단 아래 새로운 코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네. 현재 실시 설계 완료했고 올해 9월까지 약 8km의 새로운 코스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이 코스는 뭐 누구나 탈 수 있는 거니까 허벅지가 뭐 튼튼하거나 두껍지 않아도 누구나 와도 되겠습니다. 초급자 전용 또 코스를 따로 만들고 계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초급자도 버거울 것 같기도 한데요. 알겠습니다. 쉽게 만들고 있습니다, 코스를. 예. 한번 또 네네.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 산림과의 정금철 팀장이었습니다.